세화고 중간고사 내신 선계 강반이에요. 세화고 중간고사 내신 선계 강반. 이거 무슨 뜻이지? 세화고 중간고사 내신 선계 강반. 내신 준비는 언제부터 하면 되는데 원래는 3월 되고 나서부터 중학교 때는 3, 4주 전이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첫 시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3월 되고 나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시험 준비하게 돼요.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더 빨리.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학원을 여러 개 다니다 보면 이 시기에 수학상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월, 2월 달에 수학 상하 1학 걸 다 본다라고 한다면 1월 달에는 수학상을 볼 거고 2월 달에는 수학하를 보게 되잖아. 아니면은 뭐 11월 달부터 쭉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수학상부터 쭉 공부를 해서 선행과정까지 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는 수학상을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선개강반이라고 해서 2월 달에 미리 반을 만든 거예요. 미리. 그럼 이 반은 무엇을 하느냐? 일단 중간고사 대비를 할 거예요.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데 우리 일주일에 수업 몇 번 있어요? 일주일에 수업 한 번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학기 중처럼 아주 빡빡하게 중간고사 대비 일정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학기 중에 하는 내용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뭐죠? 교재 굉장히 복잡한데 프로젝트 531 약간 비주류 교재죠. 뭐 센, 일품, 뭐 블랙라벨 뭐 이런 게 아니라 프로젝트 531 하이퍼. 이거 한 권인데 굉장히 책이 얇아요. 그렇죠? 굉장히 책이 얇아. 난이도는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책 구성이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그 유형별로 문제를 짚어보는 문제들 9문제가 있고 그 뒷페이지에 심화 유형 도전하기 해가지고 6문제가 있는데 심화 유형 도전하기 같은 문제는 난이도가 블랙라벨 스텝 3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꽤 어렵다. 앞에는 센 B단계에서 C단계 사이 정도?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메인은 아니에요. 이게 메인이 아니고 선생님이 메인으로 하는 거는 모의시험이에요. 모의시험에 대해서는 그러면 석규는 저번에 그 진단평가 대비 왔었으면 이거 들었겠네요. 근데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았어요 혹시? 좀 들어봤어요? 성진이는 여기 학원 처음인가요 지금? 처음 언제 왔었어요 그러면? 진단평가 대비할 때? 그럼 그때 선생님 봤겠네. 그럼 둘 다 지금 이 모의시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상태군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 진단평가 대비를 할 때는 이거 강의가 개설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럼 2월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일요일마다 아침에 공부를 해보자. 중간고사 대비 때 학기 중에 선생님이 하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중간고사 내신 선계강반에 이 반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은 체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껴보고 내신 수학상 중간고사에서 이제 점수를 좀 미리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일찍 개강을 한 건데 수업 구성은 이렇게 될 거예요. 교재는 이렇게 되지만 선생님이 아까 프로젝트 531 하이퍼가 메인 교재는 아니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이 그때 진단평가 대비 설명했을 때 세화고 지금 이번에 전교생 몇 명이에요? 올해?
330? 330이에요? 많이 줄어들었네? 그러면 그것도 바뀌겠다. 그 모의고사 등수, 모의고사 그 1등급 명수도 바뀌겠다. 선생님이 그때 몇 명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새하고 3월 모의고사 고1 전국 모의고사 1등급 몇 명이었어요? 내가 몇 명이라고 했었는데 160명 정도라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160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뭐 한 70명 정도 줄어들었으면은 한 130명 정도 이렇게 되겠네. 어쨌든 전교생의 40% 정도가 항상 1등급을 받아요. 전교생의 40%. 40%면은 몇 등급인데? 원래는 40%면 상위 40%가 4등급이거든요. 4등급.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 40%까지가 4등급.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겠죠?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이 나왔다고 합시다. 1등급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학교 내신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이 나와요. 절반 이상이 뭐야? 그 중에서 70% 이상은 학교 내신이 3등급 이하가 나온다고. 전국 모의고사 단위 1등급을 받아도. 그럴 수밖에 없지. 잘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내신 등급 따기가 어렵죠. 그러려면 내신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 때처럼 뭐 3, 4주 전에 문제집 두세 공 풀어보면 끝인가? 이제 여러분 체감했을 거 아니에요. 진단평가 봤으니까. 등수가 나오잖아. 그 등수가 몇 등급인지를 환산을 해봐요. 대학을 갈 수 있나? 목표한 대학을 갈 수 있나? 아직 목표한 대학도 구체적이지 않겠지만 지금 뭐 서울대, 연고대밖에 모르잖아. 지금 아직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니까 목표한 대학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근데 철저하다는 그 기준을 아직은 잘 모르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라는 게 이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크게 이제 내신 대비 시스템에서 세 가지 틀이 있었죠.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모의 시험이고 두 번째가 고난도 교재, 고난도 문제집, 고난도 교재 풀이랑 세 번째가 드릴링이었어요. 이거 저번에 선생님 설명 다 했었던 건데 혹시 기억나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수업을 들을 거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시켜주자면 내신 고득점을 위한 3요소 뭐 있었어? 내신 고득점을 위한 3요소. 첫 번째, 그렇지, 실력. 두 번째, 아니야, 그건 세 번째였어. 운. 두 번째, 멘탈. 세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농담식으로 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이게 결코 우습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지. 시험 당일에 찍어서 하나를 맞추느냐 틀리느냐가 내신 등급을 가르니까. 왜냐면은 1등급이 상위 40%라는 거는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분포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문제를 맞고 틀리느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잡느냐. 실력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멘탈을 어떻게 잡아서 문제를 풀었을 때, 시험을 봤을 때 고득점이 나오게끔 하느냐. 자, 실력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능력을 키우는 일은 문제집 많이 풀고
오답 관리 철저하게 하고 또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단련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실수. 실수를 많이 하는 거를 누가 아무도 어떻게 못 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혼자서 실수해서 틀린 거를 뭐 여러분의 어머니가 뭐 케어해 주겠어? 아니면 선생님이 그걸 잡아줄 수 있겠어? 그치만 그 실수 하나, 그 운으로 하나 맞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면 실수를 하나 틀리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겠죠. 중요한 거야. 실수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멘탈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시험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볼 시험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비롯해서 수능까지도 앞으로 볼 시험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시험들보다 분명히 더 비중이 있는 시험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그만큼 더 많이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았던 시험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렇겠죠? 훨씬 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압박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푸는 것. 거기서 이제 자기 실력 발휘를 하면 다행인데 본인의 그 평소 실력 발휘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아요. 10명 중에 한 2~3명은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2~3명은 그날 시험 당일날 너무 떨거나 평소보다 실력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력은 당연히 상승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실수도 안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가르칠 때 너무 억울하잖아.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실력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실수로 다 깎아먹으면 뭐하러 공부 열심히 했어. 그냥 실수 안 하고 쉬운 문제만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쵸? 실수 안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전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더라? 평소에 실수도 안 해야 되고 평소에 좀 그런 압박감, 긴장감 있는 상황을 경험을 해야겠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모의시험이죠. 모의시험. 실제로 시험을 보는 거야.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모의시험.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미리 봤으면 알겠지만 실제 여러분 학교 시험이랑 비슷한 아주 여러분 유사하다기보다 똑같아요. 여러분 학교 시험 양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선생님이 문제만 재구성을 한 거예요. 문제만 재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모의시험은 어떻게 할 거냐면 객관식 14문제, 서술형 6문제를 풀 거예요. 학교 시험은 이거랑 구성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올해는. 아마 서술형은 이거 6문제보다 좀 적을 것이고 객관식은 이거보다 좀 많아질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새하고 올해 시험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60분을 볼 거예요. 60분을 볼 거고 그 다음에 OMR 카드에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카드랑 그 다음에 서술형 답안지. 그럼 서술형 답안지에 작성을 하면 이거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일일이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논리 전개상에서 좀 갸우뚱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짚어줄 거고 아예 근데 100주로 내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냈으면은 틀린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개선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첨삭을 해줄 거예요. 내가 해줄 거고 조교 선생님을 시킨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선생님이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모의시험을 약 어느 정도 보느냐 12회에서 14회 정도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계강반이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2월 달부터 보게 되면 이거 지금 5회 수업이잖아요. 5회 수업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5번을 먼저 보겠죠. 5번을 먼저 보고 3월 되면 다시 12회에서 14회를 보게 되는 거다. 그만큼 모의 시험을 많이 본다. 그러면 올 때마다 한 번씩 보게 돼서 그거에 대한 문제 풀이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요. 이 모의 시험의 문제 출처는 어디냐면 강남 서초 기출문제. 내신 기출이겠죠. 내신 기출문제에서 출제를 했고, 난이도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되게 이제 보통 모의고사 1등급이거든요. 전국 단위 모의고사 1등급인데 그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60점 내외가 나오게끔 60점 내외가 나오게끔 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하지만 해설지는 따로 없어요. 해설지가 따로 없는 이유는 학교 기출문제인데 해설지가 어딨어. 답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해설 강의를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의 시험을 이제 매번 보게 될 텐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물론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한 오답은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라서 오려가지고 붙여놓고 뭐 솔루션을 적어놓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개인별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줄 거니까 뭐 모의 시험뿐만 아니라 교재 오답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시험은 제일 중요한 이제 컨텐츠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 고난도 교재 문제 풀이를 해요. 고난도 교재 어떤 거를 푸냐면 일단 센은 고난도가 아니죠. 하지만 센 C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센 C는 B단계랑은 훨씬 더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꽤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센 C, 일품, 그 다음에 블랙라벨 여기까지는 아마 공통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다 따라오다 보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하는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학생들의 실력별로 상황별로 실력별로 진도상의 차이가 생겨.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센시, 일품, 블랙라벨 푸니까 너무 힘들고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 또 다른 친구들은 여기까지 풀고 나서 막 더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차이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센시, 일품, 블랙라벨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따라와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뭐 1등급 수학이라든지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TOT라는 교재가 있어요. TOT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할 하이퍼 이러한 문제집들을 추가적으로 더 풀 겁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이 블랙라벨까지는 센시, 일품, 블랙라벨까지는 학기 중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모의 시험 끝나고 나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추가적으로 푸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고요. 굉장히 많이 풀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쓰진 않았지만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집들 있잖아요. 마플이라든지 자이스토리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 프린트로 풀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모의 시험에 나온다거나. 그래서 이제 시중에 있는 고난도 교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중에 이미 퍼져 있는 문제집 중에서 어려운 문제집들은 다 풀어본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건 아니면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주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중에 있는 고난도 교재는 다 푼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드릴링은 뭐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점, 세부 유형, 약점이에요, 약점. 약점, 세부 유형, 집중 공략. 약점, 세부 유형, 집중 공략. 무슨 말인지 확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처음 다항식 연산부터 보통 어디까지? 작년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였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부등식이 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냐 아니면은 그 전까지냐, 여러 가지 방정식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서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설정이 될 텐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중에서 여러분 지금 딱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바로 생각나는 거. 별로 생각나는 거 없어? 나머지 정리.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정리가, 그렇죠,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면 선생님이 그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들을 싹 다 뽑아서 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주 기본적인 쇠뇌에 있는 문제들부터 뭐 일품, 블랙라벨 등등의 고난도 교재나, 아니면은 강남 서초 기출문제 중에서 좋았던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좋았던 문제들을 선생님이 편집을 해서 그 나머지 정리 문제만 모아놓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정리 문제만 주는 거지. 그러면 나 선생님한테 숙제 받고 나서 그 다음 시간까지 그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면, 집중적으로 풀면 시험 문제에 나올 나머지 정리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누가 봐도 중요한 내용일 수 있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석규가 문제를 문제를 풀다가 다른 아이들은 너무 쉽게 푸는 것 같은데 나는 인수분해가 너무 어려워. 그럴 수 있잖아. 다른 친구들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드릴링으로 뭐 만들어줄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다 만들어줍니다. 그럼 자기가 약한 부분, 이거 풀면서 모의시험과 고난도 교재를 풀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해, 보완이 필요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링 프린트를 풀게 될 거예요. 문제 수는 적게는 한 20문제, 많게는 100문제까지 집중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신에 이제 드릴링 프린트는 선생님이 뒤에 해설지를 줄 거예요. 해설지를 다시 같이 첨부를 할 거라서 수업 시간에 다룰 수는 없어. 일주일에 2번 4시간의 수업이 있는데 그중에 1시간은 모의시험을 봐요. 3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하는데 모의시험 문제풀이 하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고난도 교재 풀이하면 끝이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드릴링 프린트는 개별적으로 풀고 해설지 뒤에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모의시험 고난도 교재 드릴링, 여기 이런 문제들을 풀고 나서 나오는 오답들 있죠? 오답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다 개별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석규랑 성진이가 있으면 석규가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석규한테 줄 거고, 성진이가 틀린 문제들은 성진이가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줄 거고. 그리고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죠?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녹화를 할 거예요. 녹화를 해서, 이거 녹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지각이나 결석 등을 했을 때 클리닉 수업으로 좀 더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틀린 문제가 아니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집에서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강의를 녹화를 항상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집에서 볼 수 있게끔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강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공부할 건지 궁금한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이름은 다 알고 있는 거지? 네, 이거 저장해놓고 자기가 이제 뭐 무슨 일이 있거나 늦을 것 같다 이러면 연락을 하고, 뭐 숙제를 까먹으면 안 되겠지만 뭐 어쨌든 선생님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적어놓고 선생님 저 누군데요 이렇게 하고
용물을 얘기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신 대비반은 이제 진행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등수학상은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지금 선행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뭐 선생님이 내신 대비할 때 개념 설명을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개념 설명을 하긴 하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진 않을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다항식의 연산 시작하게 되면 뭐 동류항 배우고 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거 배울 텐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부터는 하진 않을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진 않을 거고, 그 단원 내에서 나오는 개념들 중에서 좀 심화 개념들,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 잡아가지고 문제풀이를 개념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수업의 대부분은 모의시험 풀이와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531 하이퍼 풀이 여기에 맞춰질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 선생님이랑 뭘 할까 이제? 풀어온 거 있어요? 문제집? 없잖아요. 지금 531 하이퍼도 문제를 사왔고 선생님 뭐 풀어오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모의시험도 아직 본 게 없잖아요. 해설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오늘은 시험을 2번 볼 거예요. 모의시험 1회, 모의시험 2회 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 9시 반부터 수업 시작이죠? 일요일 9시 30분부터 수업 시작인데 원래는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본 수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가 모의 시험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건데 오늘도 12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는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채점하고 집에 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답안지, 서술형 답안지랑 OMR 카드만 내고 시험지는 본인이 집에 가져가는 거야. 그럼 채점한 상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틀린 문제 있겠죠? 몰랐던 문제 있지?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거리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거고. 그런데 오늘은 풀어온 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모의 시험을 먼저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까지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 수학상,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들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12시 반부터는 모의시험 2회를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데없이 시험이라니. 자, 모의시험 1회를 하기 전에 풀기 전에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좀 얘기해 줄게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모의시험 주의사항.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해. 아까 선생님이 모의시험을 이렇게 많이 보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과 멘탈 강화를 위해서 모의시험을 많이 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아무런 느낌 없이 문제 그냥 풀듯이 보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가짐이어야 되냐면 실전처럼. 물론 실전처럼 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볼 때마다 이거 틀리면 대학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어느 정도 긴장된 상태에서 봐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냥 문제집 풀듯이 그냥 쓱쓱 풀고 이거 못 보면 뭐 말지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이러면 효과가 없어. 실전처럼 보세요. 실전처럼 보고 이 결과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가지고 점수를 내면 타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몰라. 파악이 안 돼요. 이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배들의 점수와 비교할 겁니다. 선생님한테는 자료가 다 있지. 작년에 세화고에서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이번 모의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었다. 이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선배들과 이제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대략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위치가 파악이 되겠죠. 그렇죠? 실전처럼 보세요. 실전처럼. 이거 못 보면 안 돼. 알겠죠? 실전처럼 보고 그래야지 의미가 있다. 안 그러면 진짜 의미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시험은 상대평가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 1학년 때는 이 상대평가에 대해서 아직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더라고. 시험 보다가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망한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풀다가 한 7번쯤 풀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망한 건가? 아니지. 내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도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50점 맞았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1등급 컷이 50점이었으면 50점이 엄청 잘한 거라고. 옛날처럼 중학교 때처럼 90점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맞을 수도 없고. 남들보다만 잘하면 돼. 내 옆 사람보다만 잘하면 돼. 내가 어려워? 그럼 옆에 친구들도 어려워. 못 풀었다고 막 이렇게 더 긴장하거나 막 더 마음이 급해진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평가가 이거 주의해서 시험 보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주의해서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서술형 평가, 작성 요령. 서술형 답안지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서술형 평가 답안을 작성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착각인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걸 보고 너희들의 그 풀이 과정을 보는 선생님이 너희들의 생각을 전부 다 알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 다 빼먹고 그냥 확 넘어가는 거야. 그럼 몰라. 모른다고. 여러분들의 풀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풀이를 읽는 사람이 쭉 읽어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답까지 딱 나오는 게 이상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풀이 읽다 보면 쭉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이건 몰라. 그래서 선생님 부분 점수 깎잖아요? 그러면은 왜 깎았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거야. 가장 좋은 풀이법, 그 해설지 작성, 그 서술형 평가 작성 요령은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문제집 뒤에 나와 있는 잘 정리된 해설지 있죠? 그렇게 서술형을 작성하면 가장 퍼펙트, 완벽한 풀이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자세하게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서술형 평가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계산하는 거가 궁금하지 않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접근했고 다음 이 과정에서 저 과정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넘어갔는지 이게 궁금하지, 중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러한 일련의 계산 과정이 궁금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뭔가 좀 이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로 좀 비약적으로 넘어가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해설지 작성 요령, 가장 모범 답안은 문제집 뒤에 있는 해설지처럼 작성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지. 그쵸? 그렇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갈 때
거리낌이 없게끔 중간에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글씨도 또박또박 써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글씨에 관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서 내가 못 알아보겠으면 읽으려고 노력 안 하고 그냥 틀렸다고 해요. 알겠지? 글씨 또박또박 성의 있게 쓰고 선생님 입장에서 이걸 읽었을 때 선생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써주고. 알겠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더라도 내가 푼 데까지는 작성을 해주고. 그래야지 선생님이 첨삭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분 점수도 가져갈 거니까. 부분 점수 다 있어요. 서술형 평가에.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1시간이고 모의 시험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거 없니? 그래요. 그러면 모의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시점을 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수학상 개념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짚어보고 그러고 이따 마지막에 모의 시험 한 번 더 풀어보고 오늘은 끝내도록 할게요. 알겠죠? 시험 시작할 거니까 물 마실 사람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